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브인 한국살이 서정배입니다. 오늘은 중도 입국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해외에서 사업도 잘하고 현재 아내와 행복하게 살다 이제 한국 가서 잘 살아보자 하고 귀국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막상 한국 오니까 어떤가요? 외국에선 천사 같던 아내가 매일 울고 전화로 언제 오냐 재촉하진 않나요? 3만 건 이상의 상담을 하며 제가 정말 많이 본 장면입니다. 분명 사랑해서 같이 왔는데 왜 한국 땅만 밟으면 부부 사이가 삐걱거릴까요? 오늘은 해외 생활 정리하고 한국 들어온 국제 부부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 그리고 이 위기를 아내의 한국 예찬론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는 현지에서 혼인신고 후 거주 중인 커플, 배우자와 귀국하여 한국살이 중인 커플, 혹은 결혼 후 해외 이주와 사업을 준비 중인 국제부부 또한 있을 것이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한국인 사업가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현지인 배우자와 가정을 꾸리고 안전적으로 뿌리를 내린 커플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해외여행이나 유학 혹은 비즈니스를 통해 맺게 된 현지인과의 자연스러운 교제는 해당 국가에 정착하는 데 무엇보다 큰 밑거름이 된다. 만약 당신이 고국에 대한 향수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귀국을 결심하고 다시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한다고 가정해보자.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 외국에서 둘이 살다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부부들이 어떠한 애로사항을 겪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한국에 들어와 살다 보면 부인이 적응을 못하거나 남편이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존의 결혼 연차가 있지만 새내기 국제 커플과 동일한 애로사항을 겪게 되는 것이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남편의 경우는 재문화 충격이라고 하고 아내의 경우에는 컬처 크러쉬라고 그러죠. 문화 충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누구나 다 겪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 책에 있는 내용, 행복한 다문화 가정엔 비밀이 있다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결정에 따라 한국에 온 부인은 나름대로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대한 사전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국 생활의 외로움과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다. 고국에서는 둘만의 편한 생활과 여유로운 삶이 보장되었지만 한국의 현실은 철저히 업무 위주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남편이 업무상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반복되면 하루 종일 남편만 기다리며 고립된 아내는 극심한 우울감에 직면한다. 만약 시부모와 합가하는 경우라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고부 간의 갈등이나 동거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에 언어 장벽이라는 거대한 부담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외국인 아내는 자유로웠던 본국 생활을 간절히 그리워하게 되고 갈등이 깊어지면 급기야 한국 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분가하자며 남편을 설득하거나 강하게 재촉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오직 남편하고만 소통이 가능한 아내는 중요한 미팅이나 회식 중에도 수시로 연락해 귀가를 재촉한다. 고부 갈등을 비롯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전화와 문자를 쏟아내며 남편에게 의존하게 되고 이는 곧 사회생활을 하는 남편에게 감당하기 힘든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만일 당신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길 바란다. 이것 또한 부부가 함께 겪어 나가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다. 부인의 나라에서 당신은 시간적, 정신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누렸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문화를 모르는 아내의 입장에서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잔업과 또는 회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주변에 친구 하나 없는 상황에서 온종일 벽만 보고 지내야 하는 아내가 우울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렇죠. 시간 차이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벽만 보는 아내와 밖에서 부인을 위해 일하는 남편의 시간차 서로 참 많이 차이가 나죠. 마치 외딴 섬에 홀로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마땅한 일 없이 집에만 머무는 것은 고역이다. 부인에게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다문화 센터나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 일자리를 알아봐 주는 것이 중요하다. 단 아내가 한국어 배우기를 거부한다면 절대 강요하지 마라. 한국에 사는데 한국말 모르면 안 된다는 여러분의 말은 100번 옳지만 본인이 원치 않는 강요는 독이 된다. 불편함을 느끼는 당사자가 결국 스스로 방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한국어를 배운 후 많은 다문화 가정 여성이 자신감이 생겼다, 일을 할 때 편해졌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훗날 부인이 후배 다문화 가정을 만나면 언어와 문화를 빨리 배우라고 조언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강요보다는 기다림을 택해야 합니다. 아내가 사회생활을 원한다면 언어가 필요 없는 단순 직종의 일을 알아봐 주자. 일터에서 부딪히며 배우는 언어가 때로는 더 빠를 수 있다. 훗날 부인이 한국어를 더 심도 있게 배우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내지는 각 센터의 한국어 교실 또는 구별로 진행하는 강좌를 직접 신청해 주도록 하자. 지금 당장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내를 최대한 이해하고 그러한 노력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왜 대한민국은 야근이 많고 회식 문화가 있는지 부인은 이해하지 못한다. 당신 또한 그것이 스트레스 아닌가? 훗날 당신의 부인이 직장을 다니게 되면 이런 전화가 올 수 있다. 오늘 회사에서 회식한다는데 거기 가도 되나요? 그때 당신은 이렇게 대답해 보면 어떨까? 회식은 꼭 참석해야 돼요. 만약 2차로 노래방 간다 하면 노래방까지 가서 신나게 놀아요. 라고. 훗날 당신이 나 오늘 회식해요. 라고 부인에게 전화하면 분명히 네, 잘 놀고 오세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처음에는 한국 생활에 부정적이던 당신의 부인도 경험과 체험을 통해 점차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국의 뛰어난 의료 기술, 청결한 도시, 생활의 편리함 등을 몸소 체험하며 진정한 대한민국의 예찬론자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그 찬란한 변화가 오기 전까지 남편인 당신의 인내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